이 이야기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도시락 없어? 10살 은희의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교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어린 은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안 되는 집안 사정을 모르는 아이는 없었으니까요. 야, 은희야. 너 또 빈손으로 왔구나?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 예쁜 도시락을 가져오는 미영이는 은희를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했죠. 옆에 앉은 지수와 혜린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한 애가 누구지? 은희지, 당연히. 옷도 맨날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 새 아이의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희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놀림감이 될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예쁜 도시락을 꺼내 먹었지만 은희는 그저 물만 마실 뿐이었죠. 은희야, 우리 반찬 줄까? 미영이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은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친절이 아니었죠. 다른 아이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은희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아유, 창피해하지 마.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안 그래, 지수야?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린도 마찬가지였죠. 세 아이는 마치 자신들이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구나? 미영이었습니다. 뒤따라 지수와 혜린도 들어왔죠. 우리 때문에 기분 나빠했어? 미안해. 미영이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어조였죠. 너도 알잖아.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맞아, 고마워해야지. 새 아이의 말에 은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들의 행동이 진짜 도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온 은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시락 싸주면 안 돼? 은희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일자리 구하면 도시락도 싸주고 예쁜 옷도 사줄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어머니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학교에서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미영이, 지수, 혜린의 놀림과 조롱이 매일 반복됐죠. 때로는 교복에 잉크를 묻히기도 했고, 때로는 책가방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은희야, 너 혹시 우리한테 화났어? 어느 날 혜린이 물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죠. 화가 났지만 표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친구잖아. 친구라는 말이 은희에게는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런 게 친구라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은희는 그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이제 50살이 된 중년 여성이었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어린 시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안정된 생활, 좋은 남편,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병원 가는 거야?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챙기는 부부였죠. 응, 상담받고 올게. 별거 아니야.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얼굴을 보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꼭 필요한 거야? 내가 보기엔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민수의 말에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담만 받아볼게. 괜찮아. 은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히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화장품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었죠. 이제는 달라.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집을 나서며 은희는 한 번 더 거울을 봤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적당한 액세서리, 그리고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까지. 누가 봐도 성공한 중산층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 은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 나도 변했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은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었어요. 특히 미영이, 지수, 혜린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성형외과에 도착한 은희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이었죠. 다른 환자들도 모두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이런 곳은 돈 있는 사람들이 오는구나. 은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민수 덕분에 이런 곳도 자유롭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잡지가 놓여 있었어요. 은희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최신 성형 기술에 대한 기사들이 실려 있었죠. 정말 많이 발달했구나. 기사를 읽으면서 은희는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술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들어 누가 들어오는지 봤어요. 하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명의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낯익었거든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그들은 마치 패션쇼장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얼굴 윤곽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미영이, 지수, 혜린, 은희는 잡지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세 여성은 접수를 마치고 은희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요즘 정말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 나이 드는 게 무서워.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단골이잖아. 원장님이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 나도 친구 소개로 왔어. 여기 진짜 유명하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교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들과 똑같았어요. 은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40년 전의 그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희는 잡지를 더 높이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죠. 세 여성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어요. 어머, 이 가방 새로 산 거야? 진짜 예쁘다. 응, 남편이 사줬어. 백화점에서 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 역시 미영이는 복이 많아.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고. 미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맞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지수야, 너는 요즘 어때? 사업은 잘 돼? 그냥 그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지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혜린이는 또 시술 받으러 온 거야? 응, 보톡스 맞으러 왔어. 주름이 생기는 게 정말 싫더라고. 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은희는 잡지 너머로 살짝 그들을 훔쳐봤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세 사람 모두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기세는 조금 꺾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미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너희들 초등학교 동창 중에 기억나는 애들 있어? 왜 갑자기? 그냥 요즘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기억 안 나. 워낙 오래됐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우리랑 친했던 애들 빼고는. 혜린의 말에 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이미 잊어버렸을까요? 아, 그런데 하나 기억나는 애가 있어. 미영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누구? 은희라고 있었잖아. 되게 조용하고 가난했던 애. 은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맞다. 도시락도 못 싸오던 애지? 지수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가끔 도와줬던 애. 도와줬다는 말에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을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애 지금 뭐하고 살까? 글쎄, 잘 모르겠어. 아마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가난했으니까 별로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습니다. 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치를 떨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했어. 그때 우리가 좀 더 도와줄 걸 그랬나? 미영이의 말에 은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위선적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충분히 도와줬잖아. 맞아. 다른 애들은 아예 신경도 안 썼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영이가 은희 쪽을 힐끗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미영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구나. 은희는 안도했습니다.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어요. 자신에게는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존재였던 거죠. 간호사님, 미영이님? 그때 간호사가 미영이를 불렀습니다. 네, 여기요. 미영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금방 나올 거야. 응, 다녀와. 미영이가 진료실로 들어간 후 지수와 혜리는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은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가자. 은희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은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민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희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수와 혜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지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민수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혜린이 급히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지수도 따라서 일어났죠. 민수는 잠시 그들을 보더니 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여기 앉아 있어? 진료 시간이 됐는데. 아, 응. 은희는 여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수와 혜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사모님이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여보라고 부른 것을 들었으니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지수와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희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나.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은희? 네, 저예요. 은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지수와 혜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들이 한 말들이 모두 은희에게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지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은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침착한 것은 은희였어요.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분들이 누구야? 초등학교 동창들이야. 아, 그래. 반갑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혜리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진료실에서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누구 차례? 미영이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대기실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무슨 일이야?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희야. 은희가 여기 있어. 은희? 누구? 미영이가 은희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죠. 정말 은희야? 네, 안녕하세요. 은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동창들이 더 당황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정말 오랜만이다. 미영이가 급히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해? 저도 상담받으러 왔어요. 은희의 대답에 미영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성형외과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었거든요. 아, 그래. 요즘 잘 사나 보네. 미영이의 말에는 여전히 은희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은희가 대답했을 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들어가자. 상담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응. 은희가 일어서자 민수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 동창을 향해 말했어요. 아내가 항상 초등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뵙게 되네요. 아, 네. 세 사람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계세요. 민수와 은희가 진료실로 들어간 후 대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뭔 일이야? 미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희가 원장 부인이라고? 지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지? 혜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모든 게 들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진료실 안에서 은희는 민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은희는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친구들, 정말 초등학교 동창이야? 응. 그런데 왜 다들 그렇게 어색해했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의 질문에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 아, 그래. 어릴 때 좀 힘들었거든. 은희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상처받은 과거를 모두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민수는 은희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보, 나한테 못할 말이 있어? 아니야, 그냥. 혹시 그 친구들이 여보를 괴롭혔어?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오래 산 부부라 눈치가 빨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표정만 봐도 알겠어. 그리고 밖에 있는 친구들 반응도 이상했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맞아. 어릴 때 많이 괴롭혔어. 어떻게? 우리 집이 가난했잖아. 그걸 가지고 계속 놀렸어. 도시락도 못 사오는 걸 비웃고, 옷도 항상 같은 걸 입는다고 조롱하고,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당연히 힘들었을 거야.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민수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대기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말이야.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라고? 대기실에서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난했던 애 별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민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말해? 응, 그리고 자기들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있어. 도와줬다고? 괴롭히면서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나 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화가 났어요. 여보, 그 친구들한테 제대로 말해줘야겠어. 뭐라고? 지금 여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야. 은희는 민수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뭐가 걱정이야? 여보는 지금 떳떳하게 살고 있잖아. 그래도 여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 숨어 살 필요 없어. 민수의 말이 은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대기실에 계신 분들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하고 은희를 봤어요. 여보, 어떻게 할래? 나가서 만날까? 은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응, 나가자. 정말? 응, 이제 숨지 않을래. 민수는 은희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내가 옆에 있을게. 두 사람이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자 대기실의 세 여성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황함이 서려 있었어요. 대기실로 나온 은희와 민수를 보며 세 여성은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미영이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은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은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 원장님 부인이라니. 지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졌구나. 혜린도 따라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투에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원장 민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급작스럽게 예의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은희가 어릴 때 친구들이라고 하던데 반갑습니다. 민수의 말에 미영이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은희랑 정말 친했거든요. 정말요? 은희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민수의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래도 친한 친구면 기억하잖아요.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은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이 긴장하며 그녀를 쳐다봤어요. 방금 전에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시던 것. 그게. 지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가난했던 애 별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시던데. 은희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자신들이 저를 도와줬다고도 하셨죠. 혜린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떤 뜻이었어요? 은희의 질문에 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나섰습니다. 은희야, 우리 어릴 때 일은 다 지난 일이야.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됐잖아. 지난 일이라고요? 은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게는 지나가지 않은 일인데요. 뭔 소리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어렸는데. 미영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제 아내를 괴롭히고 계신 건가요?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수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뭔가요? 제가 듣기로는 어린 시절 제 아내를 많이 괴롭히셨다던데. 그건 어린 장난이었어요. 혜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온다고 비웃고 가난하다고 조롱하는 게 장난인가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은희야, 여러분이 장난이라고 생각한 그 일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요. 미안해, 은희야. 우리가 정말 몰랐어. 미영이가 겨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몰랐다고요? 제가 울고 있는 것도 못 보셨나요? 그건 아니면 보고도 모른 척 하신 건가요? 은희의 질문에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보호하듯 은희의 옆에 섰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시죠. 네. 더 이상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민수의 단호한 말에 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가 괴롭힌 게 아니라. 미영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민수의 단호한 말에 세 여성은 당황했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원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은희는 민수의 든든한 지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영희 씨, 지수 씨, 혜린 씨. 은희가 그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난한 아이가 맞아요. 세 사람이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말이죠. 은희야. 지수가 말을 걸려 했지만 은희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은희의 질문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외모에만 신경 쓰고 남의 뒷담화나 하면서 사시나요? 혜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다고요? 어린 시절 저에게 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희는 이제 완전히 당당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 시간들, 저는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은희야, 우리가 정말 미안해. 미영이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고요? 40년이 지나서야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더군다나 방금 전까지도 저를 비웃고 있었잖아요. 은희의 말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은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충분해. 아니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은희가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미영희 씨는 부유한 남편 덕분에 잘 산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행복하신가요? 미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수 씨는 사업이 힘들다고 하셨고, 혜린 씨는 주름이 생기는 게 싫다고 하셨죠. 두 사람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건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극복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괴롭힘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어요.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네요. 무슨 뜻이야? 혜린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남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은희의 말에 세 사람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월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민수가 은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은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뭐? 미영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용서받고 싶으시면 진짜로 변하세요.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습관부터 고치시고요.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은희의 말에 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어요. 제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은희가 민수의 팔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가자. 응. 두 사람이 대기실을 나가려는 순간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정말 미안해. 은희가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민수와 함께 병원을 떠났습니다. 대기실에는 세 여성만 남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은희와 민수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전 일을 되새겼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은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정말 잘했어.
나도 옆에서 보면서 대견했어. 고마워. 은희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수의 질문에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래. 진심으로 변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차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은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드디어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민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어떻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잖아.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상처받은 사람이 숨어 살 이유는 없어. 맞아. 이제 정말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첫 상담이야. 정말? 떨려? 조금. 하지만 기대돼. 은희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된 거였죠. 상담센터에서 은희는 10살짜리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아이의 질문에 은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다고 해요. 너는 이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특별한 거야. 은희는 아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당당하게 살게 되었는지 말이죠. 선생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응, 너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럼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행복해. 아이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미영이, 지수, 혜린이 만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빴던 것 같아. 혜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일단 우리부터 변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부터 그만두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1년 후 은희의 상담센터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왔고 은희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상담센터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미영이었어요. 은희에게 오랜만이야.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그날 한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어린 시절 너에게 상처를 준 것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말이야. 지수와 혜린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을게. 내가 행복하길 바라. 편지를 읽은 은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함께 산책을 나간 은희는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나도 그게 보여. 요즘 정말 밝아졌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인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면 돼.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0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몇 년 후 은희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지혜가 된다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희는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